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3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또다시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죠. 승객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무안국제공항에서 추락했잖아요. 안타깝게도 구조대 2명 이외에는 모두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다니 너무나 슬픈데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슬픈 일이에요. 온 국민이 제대로 애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애도만 해서 그냥 넘어가선 안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EPD의 픽. 왜 끔찍한 사고가 이번에 또다시 발생했을까요? 이미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재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에요. 참사 초반에는 버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조류 충돌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왜 인재라고 할까요? 1대 29대 300의 법칙.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하인리 법칙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가 쓴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 여기를 통해서 세상에 처음 알려진 법칙이잖아요. 산재 통계를 수시로 접했던 하인리는 무려 7만 5천 건의 사고 통계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참사처럼 신문 일면에 나올 만한 산재 현장에서는 그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 그리고 300가지의 지나치기 쉬운 사고 징후가 있더라는 규칙성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 덕분에 하인리 법칙 또는 1대 29대 300의 법칙, 이게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보통 하인리 법칙을 권할 때는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의 부주의를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신 차리지 않고 얼빠진 상태에서 일해서 사고가 일어난다, 뭐 이러면서요. 하지만 하인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인리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난받아야 할 사람들은 이 노동자들이 아니라 감독관이라고 지적하거든요. 사고를 미리 예방하지도 않고 원인 파악도 하지 않아 큰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하인리의 생각은 이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부분의 참사의 책임은 관리 감독을 잘못한 탓이다, 이런 겁니다. 이런 점에서 참사의 대부분은 인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하인리의 법칙의 교훈이라는 거죠.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최상병 사망 사건, 현 정부 들어 끊이지 않는 참사가 바로 이런 하인리 법칙이 설명하는 인재 아닌가요? 정부가 사라진 자리에서 참사가 스멀스멀 기어나왔던 것이죠. 게다가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고쳐지는 것이 거의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말로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한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말뿐, 사건을 덮기 일쑤였잖아요. 진상규명은 요원하기만 하고요. 그러니 누가 참사를 막기 위해 애를 썼을까요? 그러니 이번에 또다시 참사가 벌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EPD의 픽. 이번 제주공항 참사는 어떨까요?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 알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추정이 가능한 내용이 여럿 있더라고요. 우선 가장 먼저 거론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제주항공의 높은 항공기 운항률. 제주항공은요, 올해 3분기까지 매출 1조 4,273억 원, 영업이익 1,051억 원이나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비결이 뭘까요? 바로 항공기 운항률에 있다는 거예요. 올해 3분기 말 기준 제주항공의 월 평균 항공기 가동 시간이요, 418시간이나 된다고 해요. 418시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TA항공이 386시간, 진에어는 371시간. 다른 저가 항공사보다 10%가량 높은 수준, 더 많이 돌렸다는 거죠. 이 항공기 가동 시간이 높다는 거, 항공사가 그만큼 기체를 효율적으로 운행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효율적, 한마디로 돈을 잘 벌었다. 그런데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쥐어짰다는 얘기 아닙니까? 항공기도 기계인 만큼 높은 항공기 가동 시간은 기체, 그 항공기 자체의 피로도를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노후화도 빨라지게 되고요. 게다가 제주항공이 보유한 41대의 항공기 평균 기령 14.4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TA항공이 13년, 진에어가 12.7년. 상대적으로 더 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낡았는데 더 많이 운행을 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력 규모가 이전만 못하다는 점도 이번 사고의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 언급한 항공기 운항 시간 417시간은 코로나 이전이 2019년과 같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이 2021년에는 무려 132시간, 거의 3분의 1 토막까지 줄었다가 최근에 회복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항공기 운항 시간이 늘어났으면 인력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정상이겠죠. 하지만 제주항공의 운송 인력은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3,188명, 2019년 3,306명이었거든요. 오히려 3.6%가 줄어들었어요. 항공기 가동 시간은 늘어났는데 인력 충원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노동자들을 최대한 굴렸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갈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회사에 이런 처사에 대한 불만이 직장인 임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아시죠? 블라인드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었다고 합니다. 제주항공에 재직 중이라고 밝힌 한 작성자는 지난해 11월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업무 과다로 직원 여러 명이 돌아가시고 산재 처리를 안 하고 있으며 정비 비용을 아끼느라 1년에 공중에서 엔진이 4번 꺼지는 등 타 항공사에서는 그룹 역사 전체적으로 몇 번 있을까 말까한 중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제주항공의 안전불감증을 감시하고 멈춰달라.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또 다른 작성자는 지난 2월에 요즘 툭하면 엔진 결함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사장 하나 잘못 가져와서 정비도 운항도 재무도 개판이다 보니 요즘 다들 다른 항공사로 탈출하는 분위기다. 이런 비판도 했고요. 또 다른 작성자는 제주항공의 특정인을 지목하면서 그가 3년간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저가의 교체 엔진을 사용하던 간사이발 여객기가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엔진 하나만으로 다시 비상회항한 이를 조류 충돌로 은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 이런 주장까지 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 참사도 제주항공은 초반에 조류 충돌로 인한 랜딩 기어 불발에 따른 사고로 추정된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근데 앞서서 비슷한 은폐 지시. 이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장은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사 원인은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애초에 랜딩 기어 3개가 모두 안 나온 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다. 조류 충돌만으로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기체 결함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터져 나오자 제주항공의 최대 주주, 다들 아시죠? 애경그룹에 대한 불매 움직임까지 간직되고 있더라고요. 이번 참사뿐만 아니라 애경그룹이 가습기 살균제 파동, 이 사건과도 매우 큰 연루가 있기 때문이죠. 안용찬 전 애경그룹 대표는 2002년에서 2011년 독성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 가습기 메이트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판매해서 98명이라는 안타까운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에 기소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26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대법원이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재판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번 참사가 인재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EPD의 픽. 제주항공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손 놓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주항공이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로 7건의 제재를 받았거든요.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운송하거나 운행 절차 미준수는 물론 객실 승무원의 음주가 적발되기도 했어요. 아니, 이건 음주운전 아닙니까? 음주운전.
근데 이런 음주운전을 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이거는 진짜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주항공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운항 정지는 겨우 3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난 6월 국토부가 안전하지 않은 항공기에 한 명도 못 태운다면서 전수 점검에 나섰다는 뉴스가 화제이거든요. 당시 박상욱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도 장관이죠. 직접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라는 지시도 했다고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어요. 하지만 올해에만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항공 종사자 무려 83명이 앞서 잠깐 언급했던 음주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됐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손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인이 법칙이 작동되도록 참사를 현 정부가 방치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정부가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문제는 윤석열 내란 사태로 정부가 정말 없는 것 같은 상태라는 점인 것 같아요. 탄핵 절차가 길어진다면 이번 참사보다 더 끔찍한 참사가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탄핵이 결정돼서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이번 참사를 보고 헌법재판관들도 깨달은 바가 있겠죠? 만약 없다면 우리가 깨닫도록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2025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참사란 용어가 사라질 수 있을 테니까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